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신청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아닌데, 이제 부모님께서 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셨는데요. 네. 이제 실 거주용으로 이제 해야 할지 아니면은 추후에 임대를 주는 게 더 유리한지 그런 부분이 제가 아직 너무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네. 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부모님께서 어떤 오피스텔을 좀 매수를 하셨어요? 예, 수지 구청역 인근에 네. 힐스테이트라고 주거용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아직 이거 입주하긴 전이죠. 예, 이 완공이 2년 후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완공이 되면 실제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를 줘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이 부분 한번 그렇죠.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인 수지구청역 근처에 힐스테이트 주거용 오피스텔 근처로 가볼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이걸 매수하셨다고요? 예, 매수를 한다 하시다가 하셨더라고요. 계약을 다 하셨어요? 예,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직장 인근이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네. 다 일을 하시고 이러니까 네네. 실제 입주하셔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고 수지구청 그러면 역도 부모님께서는요, 있고 이러니까. 지금도 예. 수지 거주하시나요? 예, 거주하고 계세요. 수지 어디에 거주하세요? 수지는 아니고 정확히 죽전 쪽이죠, 정확히 죽전 얘기하면은. 쪽에 거주하세요? 예, 예. 자가로 거주하시는 거죠? 예? 아니요. 지금은 네. 그냥 자가 준비할 겸 전세로 계셨어요. 전세로 돌리시고.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란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네. 자, 좋습니다. 제가 한번 일단 1번은 이 물건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물건들은 그 지역만의 핫이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이 제 세미나에 오셔서 청약을 넣을까 말까 이런 부분들 많이 문의를 해주셨었는데 네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었냐면 가격대 자체가 저렴한 편이 아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게 무슨 의미냐면 오피스텔이건 아파트든지 간에 우리가 청약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시청자님도 청약을 넣어보신 적 있나요? 예. 당첨이 되셨어요? 당첨이 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당첨은 안 되셨어요? 네, 아직 젊으셔가지고 가점이 많이 높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네. 자, 그러면 청약을 넣으실 때 뭘 주로 보세요? 청약 넣을 때요? 네. 저는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네. 학군 같은 것도 보기도 하고 네. 예, 투자 정보도 어느 정도 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깊게는 막 안 알아보고 우왕좌왕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시청자님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님께도 청약에 대한 지식을 좀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도 그러실 거예요. 청약이라는 걸 볼 때 학군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지역이라는 것도 볼 거고, 또 호재라는 것도 볼 거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을 다 살펴보고서 청약을 넣긴 하시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를 까먹으시면 안 돼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이런 모든 요인들은요. 학군이나 지역이나 호재나 네. 이런 모든 요인들은 지금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옆에 있는 아파트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굳이 청약을 통해서만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 네.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냥 설악산 바로 밑에 자연에다가 자연 환경을 파헤치고서 지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거기가 가격적으로 무지하게 저렴하면 그건 넣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역과 관계없이요. 네. 정말 외딴 곳에 숲속에다가 아파트 한 동만 덩그러니 짓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거를 무지하게 싸게 분양을 한대요. 네. 그건 넣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아주 저렴하다고 하는 게 청약의 장점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공공보다는 조금 비싸면서 가격이 계속 유동적이다. 분양가 자체가.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에 있어서의 분양들, 민간 분양들은 전부 다 주변 신축가랑 별 차이가 안 나죠. 예, 맞아요. 오죽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다가도 적용을 한다고 합니까, 정부에서. 근데 여기 분양한 이 신축 오피스텔은 그럼 어떨 것인가?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분양에 있어서 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적인 요인들, 규제를 하는 요인들은 전부 달라요. 오피스텔은 네. 준주택이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예, 예.
다만 우리는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이 상품들을 볼 때 아파트가 너무 비쌀 때 오피스텔도 같이 따라 올라간다. 네.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아파트지만 오피스텔도 아파트랑 거의 비슷한 평형대 그리고 비슷한 건축 구조로 지어졌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랑 큰 차이는 안 나요. 네, 맞아요. 자, 그 부분을 감안하고서 이 물건의 가격을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지역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자, 그럼 지역으로 봤을 때 수질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수질하는 지역이 앞으로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수지구청역을 나고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제가 거기 네. 거주는 하지 않고 이제 친정인데 네. 이제 부모님 말씀으로는 이제 위치는 부모님 이제 직장에서 참 네. 다니기 좋더라 이러면서 아쉬운 네. 거는 오피스텔이긴 한데 네네. 그렇게 아니요, 분양을 다른 받게-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 말고요. 예. 수지라는 큰 지역에 대한 지역성을 제가 여쭤본 아. 거거든요. 수지라는 그거- 지역은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변화가 끝난 동네예요. 변화가 끝났다는 게 뭐냐면 앞으로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일이 없이 경기 좋아져서 가격 올라갈 때 그냥 같이 따라 올라가는 정도다. 예를 들어서 신분당선이라는 교통에 대한 호재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도 변화의 여지가 큰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아, 네, 네, 원래 여기서 서울 나가려면 좌석 버스 타고서 올라갔어야 됐어요. 강남역까지.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신분당선이라는 교통의 호재가 생기면서부터는 좋아지면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변화는 끝났다. 앞으로는 변화될 게 없어요. 이제 연식은 들어가요. 주변 아파트들이. 전부 다 90년대 후반이라든가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이쪽 풍덕천동 일대가. 예. 여기는 더 앞으로 세월이 간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든가 혹은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힘든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면 변화는 끝났어요. 두 번째, 물건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피스텔이다 뭐다 따지기 전에 가격만 보시면 돼요. 예. 가격이 분양가가 가격은 얼마였었나요? 얼마 주고 사셨대요, 부모님께서? 5억 언저리일 거예요. 5억 정도. 네. 이게 몇 평짜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일 큰 평 쓰니까 89제곱미터였나? 조금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 예, 제일 큰 평수였는데 30평대로 알고 있거든요. 30평대. 30평. 그러면 전용 85 이런 정도 수준이겠네요? 예, 그 정도예요. 예, 맞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80. 아파트에선 33평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네. 요런 정도면 취득로세 4.6% 정도까지 감안하면 거의 뭐 5억 중반에서 6억까지도 될 거예요. 네. 가액대 자체가. 네. 그럼 5억 중반에서 6억 정도 수준이면 주변에 있는 33평 아파트랑 비교를 해보면 가액대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나오죠. 주변에 33평 아파트 가격 얼마가 나요? 가격 제가 봤을 네. 때는 제가 이제 찾아봤을 때는 한 4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억 정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주변에 4억 정도. 아마도 지금 30평대가 4억까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요? 한 그럼 27평. 여기는 이제 30평대 자체가 여기에서 가까운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주공 아파트들이 전부 소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뭐 현대프라임이라던가 이런 쪽 가야 이제 중대형들이 좀 있는데 네. 4억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예요. 5억대에서 5억대 초반이라던가 이 정도 가격은 될 텐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가격 메리트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투자로서 적합한 물건은 아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고 그러면 이 물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를 때 되면 같이 올라요. 아파트 오르는 네. 시점 되면.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물건에 대한 파악은 요 정도로 하고 네. 앞으로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까요만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파트 시장 어느 정도는 조정이 될 거를 보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조정 기간 자체가 단기 뭐 6개월, 1년이 아니라 최소 2년 지켜봐도 될 시장으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사야 되는 시장이 올지 안 올지는 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작은 높았다. 가액대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왔을 때 폭발력을 가지고 기울기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상품이 있고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따라 올라가는 상품이 또 있고요. 아니면 그 밑에서 아주 잔잔하게 올라가는 상품이 또 있어요. 이런 상품들 중에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주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은 아니다가 제 의견입니다. 아, 네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시겠죠? 네. 1주택으로서 거주 목적 끌고 가실 거면 어차피 계약하신 거 그냥 거주하시면 될 것 같다. 네네. 이게 가장 처음 의견이고요. 그러면 네. 앞으로
앞으로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대응책은 기회가 왔을 때 새로운 투자를 또 하는 게 어떨까? 이거 외에. 예. 이게 제 총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네. 이제 일단은 실거주는 최소 2년은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그 추후에 임대를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나을지 그 부분은 아직 계획을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2년 거주하고서 다른 데 이사 가시면서 임대를 놓으시겠다고요? 네, 뭐 임대를 놓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정확한 플랜이 없이 좀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거는요. 살면 살자 이런 식. 그거는 제가 네. 두 가지 부분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그 부모님의 정확한 의중과 상황을 제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년 후에 시장이 어떨지 제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님이 아니라 시청자님 부모님하고 직접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방송상에는 상담이 좀 곤란하니까 따로 뭐 개별 상담이라든가 세미나 쪽으로 문의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